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이슈가 되는 코인들 한번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분석해 주실 핫코인들은 어떤 건가요? 네, 비자에서 NFT와 적합한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과 플로우라는 두 개의 코인을 언급을 했었죠.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과 함께요. 대표적인 메타버스 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샌드박스 그리고 오늘의 온체인 분석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메타는 비자카드 관련 코인들 찾기인 것 같습니다. 비자카드에서 NFT 관련 인정한 코인이 단 2개였습니다. 플로우, 이더리움 이 2개뿐이었는데요. 오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엑시 인피니티 찾아봐야겠죠. 샌드박스 코인도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도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제가 하나하나 좀 집어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명을 드렸었던 해시 리본 차트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던 그 시점들이 그 해시 리본의 바이 시그널이 떴고요. 이 바이 시그널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었고 이 해시 리본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해시 레이트 차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지표인데 굉장히 적중률이 좋았고 지금까지의 단 한 번의 오류만 빼고는 모두 다 적중을 했었던 90%의 신뢰도가 넘어가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저희가 바이 시그널과 함께 매수 시점이라고 알려드렸었던 시점 이후에 지금의 시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죠. 어디를 주목을 해보면 되냐면은 바로 이 빨간 박스 안을 주목을 해보시면 됩니다. 해시 레이트 상에 이 30일선이 60일선을 뚫고 나왔을 때 바이 시그널이 뜨게 되는데 만약에 그 30일선이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 30일선이 꺾여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확히 매도 시그널로 봐야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정의 국면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이 해시 리본 차트 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매도 시그널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들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점검해드릴 온체인 데이터는 역시나 해시레이트 차트입니다. 해시레이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채굴 난이도라고 해서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와 커플링되어서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지표입니다. 역시나 검은색 실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해시레이트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얼추 비슷하게 커플링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렸었던 그 지점이 이 빨간 동그라미 지점인데 이 부분에서 해시레이트 차트가 이제 저점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반등의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시기에 저희가 비트코인의 매입 시기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역시나 상승을 했었고 만약에 이 매입 시기를 따라가셨던 분이라면은 아마 굉장히 큰 수익권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역시나 이 해시레이트 상으로도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직까지는 견조하게 흘러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날그날의 급등락은 있지만은요.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시레이트상에 크게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더리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더리움 해시레이트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더리움은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보다 더 좀 커플링이 잘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차트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파란색 선이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 차트이고 이 검은색 선이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인데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더리움 가격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전 데이터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까지도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연관성이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더리움 해시
해시레이트도 역시나 저점의 구간을 줬었습니다. 매수의 기회를 줬었었고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후로 이 이더리움 해시레이트 차트도 상승을 했고 이더리움의 가격 차트도 함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해시레이트 차트 상태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좋게 보여지고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역시도요. 이 해시레이트 차트상에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 현재의 가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해서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긴밀하게 준비를 했던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가 있는데 오늘 또 처음 소개해드리는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넷플로우 차트다라고 네. 해서요. 지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0이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 넷플로우 차트는요. 모든 거래소로 입금된 이제 비트코인 개수와 출금된 비트코인 개수를 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0의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향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출금된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 거래소에서 공급 쇼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유통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로우 차트도 가격을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해보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보시기 쉽도록 이 기준선을 노란색 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이전의 데이터를 함께 보시면은 이 하방으로 많이 이제 뻗어 있었던 그러한 시기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상승을 또 많이 위쪽으로 많이 뻗어 있었던 그러한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얼추 보셔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차트상에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게 또 한 번 포착이 됐었습니다. 7월 말 그리고 8월 초쯤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보시면은 이 넷플로우 차트상 이제 하방으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빨갛게 제가 또 보시기 쉽도록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냐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요. 7월 28일이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갔던 이유가요. 바로 굉장히 어떤 기업에서요. 엄청난 물량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매입을 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 CEO, 마이클 세일러라는 CEO가 이제 비트코인을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입하기로 좀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실제로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회사의 자산을 늘렸었던 그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나스닥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폭, 주가까지도 상승을 일으켰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까지의 비트코인 매입 물량이 엄청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난 양을 10만 개를 지금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7월 28일 그리고 최근에도 한번 큰 물량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던 적이 포착이 됐었죠. 이 7월 28일을 기점으로 또 한 번의 큰 물량을 담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온체인 데이터 상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넷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느 정도의 조정 국면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투자자분들께서는 불안한 마음을 좀 가지실 수 있는 시기인데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상으로는요. 기관들의 매집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로우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가 아직까지는 크게 꺾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한 번 더 집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온체인 데이터가 길어질 수 있는데 이더리움의 넷플로우 차트도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보다는 넷플로우 차트가 훨씬 더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의 차트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지금 거의 이제 0을 기준으로 하방으로 굉장히 많이 지표가 뻗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 이 이더리움도 이 거래소 내에 공급 쇼크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통량이 줄었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 넷플로우 차트는 훨씬 더 좀 좋은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온체인 데이터상에 아직까지는 큰 매도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데이터의 종합평을 해드리자면은 매도 시그널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사실 그렇게 상황이 썩 많이 좋은 상황만큼은 네, 또 아니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또 그러한 지점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지표를 토대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해시리본, 해시레이트, 넷플로우 차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아직까지 매도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관론자로 알려져 있는 플랜 B는 9월 달에 비트코인 전망이 어둡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트위터로 보시죠. Stock to flow model predicts $100,000 by Christmas. Time model $30,000. Next month will be the key. Note that we are between bottom and the top in line with S2F. S2F 모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죠.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100K를 예측하지만 자신의 이 타임 모델로 분석을 해보면 30K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9월을 중요히 봤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세하다, 전망이 좋다라고 봤지만 이번 달이죠. 곧 9월 달은 조금 어둡게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스톡 투 플로우 모델도 저희가 사실 온체인 데이터로 다뤘었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뤘었던 시점은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금과 같이 이 제한된 자산의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 지표가 비트코인의 이제 공급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대입을 했을 때 굉장히 적중률이 좋다라는 그러한 시각으로 이 지표가 나오게 된 건데 사실상 굉장히 또 커플링 되어서 갔습니다. 지금까지 네. 비트코인 역사와 또 함께 했었던 지표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점이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과 현 비트코인의 시점의 괴리율이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매입 적기로 볼 수 있다라고 한 2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러한 지표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시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스톡 투 플로우가 이제 플랜 B에서 내놓은 그러한 지표인데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감들로 다가오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제 10만 달러는 예상을 하지만은 이제 본인의 타임 모델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3만 달러까지도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사실상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을 깨졌을 때 그런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적인 압박감들, 그런 공포 지수들도 상당히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저희도 함께 느꼈었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는 연말 종가가 1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 9월 달에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코멘트를 덧붙여 드리자면은 최근에는요, 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비트코인의 시세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저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좀 신뢰보다는 참고하는 지표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만 달러 선을 터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9월 달이 어떻게 또 비트코인 가격이 펼쳐질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비자 관련 코인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자가 NFT 블록체인으로 적합한 코인 딱 2개만 뽑았습니다. 이더리움과 플로우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트위터로 한번 보시죠. 플로우 생태계가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룬 진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비자는 최초의 NFT 백서에서 플로우는 NFT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트위터를 남겼습니다. 플로우 코인 요즘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준비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NFT 아바타가 있는데 앵커님에게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아바타가 또 얼마까지나 갈 것 같나요? 요즘 NFT 가격은 억 단위잖아요. 네, 맞아요. 최소 억 봅니다. 최소 억이요?
네, 사실 이제 이 비자에서 이 아바타를 1억 8천만 원을 주고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 일전에 있는 전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심슨을 패러디한 NFT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는 3억 7천만 원, 그리고 고양이 캐릭터는 네. 하나로 6억이 넘게 팔렸던 그러한 억소리 전례가 나네요. 있습니다. 네, 네. 억소리가 나죠. 그만큼 최근에 이 NFT 관련해서 굉장히 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 비자의 백서에서 비자가 백서를 발행을 했는데 이 비자의 백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NFT의 미래의 사용 방법과 또 용도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는데 백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 백서는 NFT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백서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NFT를 사용하는데 적합한 블록체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한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과 플로우라는 코인입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플로우도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아서 유명세를 많이 타기도 했었죠. 근데 이 플로우를 비자가 인정을 했었다라는 그런 반증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플로우 시세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는 우리가 지켜볼 그럴 필요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또 NFT 코인으로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보고 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진 수수료 문제라든지 에너지 문제 같은 것도 조금 더 개선시키고 발전된 그런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틀림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마침 시세가 좀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세 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요즘 열풍은 제2의 엑시 인피니티 어떤 게 될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샌드박스 코인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샌드박스도 사실은 최근까지도 시세가 굉장히 네. 좋았었던 코인 중에 하나였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 가상세계 안에서 우리가 또 부동산과 토지를 함께 구매할 수 있고 그것을 구매하고 또 구매자들끼리 또 거래자들끼리 개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NFT 토큰을 사용을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그런 NFT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호재도 굉장히 많이 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와의 네. 협업들도 제페토와의 NFT 협업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추가적인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NFT 사업에 대해서 샌드박스 측에서도 굉장히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들 뿐만 아니라 플로우, 샌드박스 요즘 정말 핫한 코인들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